메디케이드에서 치과를 해준다는 얘기가 사실은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치과 내용들이 커버가 되는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좀 재밌어요.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 그 덴탈 프로그램, 그러니까 메디케이드의 덴탈 프로그램 이름이 Smiles for Children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름만 보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덴탈 프로그램인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거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그럴 뿐 모든 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특히나 65세 이상이 되는 뭐 저희가 주 고객층도 이 프로그램 하에서 덴탈 커버리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게 아니고 버지니아에 있는 메디케이드 그냥 덴탈 프로그램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그 덴탈 프로그램은 뭐 여기저기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덴탈퀘스트라는 그 네트워크에서만 이 메디케이드 덴탈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메디케이드를 갖고 뭔가 치아에 불편을 느끼셔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덴타퀘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버지니아에 있는 그런 치과를 찾아가시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그 임신한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저희가 하는 어덜트 같은 경우는 뭐 엑스레이 찍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그잼 받아보실 수 있고, 뭐 클리닝 하는 것들, 스케일링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에 뭐 구멍이 뚫리고 할 때 필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 치료하시는 거, 그 다음에 잇몸 치료, 그 다음에 그 틀니, 그리고 뭐 발치나 그 이외에 뭐 오랄 설저리까지 상당 부분을 메디케이드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메디케이드를 통한 덴탈 서비스의 한계는 사실은 덴타캐스트라는 제한적인 그런 네트워크 안에서도 또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셔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DSMP 상품을 안내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 많으면 3,500불부터 한 2,000불 정도까지는 연 얼라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덴타캐스트 이외에 다른 그 DSMP 상품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셔서 의사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영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제가 뭐 QMB 플러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QMB다, 뭐 슬림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고 뭐 그런 게 있구나, 뭐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하시고 고객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널리지가 있는 그런 에이전트로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아까 말씀드린 QMB 플러스 혹은 풀 메디케이드 이외에 QMB, 슬림비, QI, QWDI라고 불리는 요 네 가지 등급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스라는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 네 가지는. 그러면 여기서 뭐냐라고 하면 QMB의 그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뭐 QMB는 여기 밑에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라는 그 긴 문장 그 문을 따놓은 에크로님이에요. 약자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우스홀드가 싱글인 경우와 아니면 이렇게 커플, 메리드 커플인 경우가 있는데 인컴 리밋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죠. 그리고 리소스도 아까 뭐 2,000불, 3,000불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QMB에 대한 엘리지빌리티를 받으시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메디케어 A, B의 프리미엄이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코인슈런스와 디덕터블까지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풀 메디케이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QMB를 받으셔도 사실 병원 다니실 거나 그 메디케어 유지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파셜이라고 불리우는 대다수의 그 분들이 QMB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많은 캐리어들의 DSMP 상품 중에 파셜 상품이라고 불리는 DSMP 상품은 QMB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풀 메디케이드를
가입할 수 있는 DSMP 상품이 있고, 그리고 파셜이라고 불리우는 DSMP 상품은 그 대상자는 QMB 등급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슬림비를 가끔 해주는 캐리어도 있고요. 그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있습니다. 근데 슬림비는 네, QMB보다는 조금 더 등급이 낮은 등급인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컴 리밋이 QMB보다는 올라갈 거고요. 네, 하지만 리소스 리밋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QMB와 슬림비의 차이는 뭐냐면 QMB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A까지 그리고 코인슈런스랑 디덕터블까지 다 커버를 해주지만 슬림비의 경우는 네, 8B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174불, 뭐 174불 70점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뭐 작지 않은 베네핏이 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QI, QWDI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컴 리밋이 계속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QI 같은 경우는 리소스 리밋은 같고 QWDI 같은 경우는 인컴 리밋은 올라가지만 오히려 리소스 리밋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베네핏들 등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저는 다니면서 그 고객 상담을 하면서 슬림비까지는 좀 봤는데 QI나 QWDI까지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QI는 잘 제가 못 뵀던 것 같고요. QWDI 같은 경우는 이제 디세이블한 분인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주 만날 수는 없는 그런 등급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고객을 상담하고 그리고 또 고객의 상태를 이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메디케이드 월크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 또한 사실은 저희가 흔히 만나기는 좀 어려울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맹거나 혹은 그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최소 16세 그리고 65세는 안 된 분들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세요. 그래서 이분 분들 같은 경우는 먼틀리 인컴이 저 정도 수준이고 혼자거나 둘이 계실 때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아시고 혹시 이런 경우를 상담을 하시게 되면 그럴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65세 이상, 그 다음에 그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버지니아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저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이 있냐면 롱텀 케어가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도대체 롱텀 케어는 무엇이며 롱텀 케어는 어떻게 부여받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미 지금 메디케이드 시장을 많이 아시고 그리고 또 DSMP 상품을 많이 판매하신 분들 중에서는 혹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롱텀 케어가 뭐라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한 분들도 혹시 저처럼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지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중에는 롱텀 서비스 앤 서포트라고 LTS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LTSS, 그러니까 롱텀 케어는 사실 메디케이드의 한 그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인컴 레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들이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여기 밑에 좀 작은 글씨로서 안 보이실 텐데 네. SSA라고 해서 그 돈을 그 SSI의 300%의 그 조건이 되는 분들이 이 롱텀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SSI의 300%라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이 롱텀 케어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6가지죠. 먹고, 씻고, 입고, 뭐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시고, 뭐 걸으실 수 있는. 요 6가지의 행동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일리 리빙의 액티비티들인데 이 6가지 중에 2개 혹은 그 이상이 혼자 못 하시는 분들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롱텀 케어의 자격을 부여받으세요. 자, 먹고, 씻고, 입고, 뭐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시고, 걷는 거에 대해서 이 6가지 중에 2개 혹은 그 이상의 활동에 있어서 혼자 못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롱텀 케어를 자격을 수여받게 되는데, 이거 그러면 그냥 내가 이거 불편하니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병원에서 닥터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만저만합니다 라고 해서 소견서를 써주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서비스 보드라는 곳에 가서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네, 또 주정부에서 하는 이런 에이전시들을 찾아가서 본인이 6가지 중에 2개 혹은 그 이상의 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합니다가 예, 인정을 받아야 저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하게 되는 그 이유, 그거는 아까 제가 300% 말씀드렸는데, 뭐 개인의 경우 이거는 부부는 안 돼요. 개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monthly income이 2,829불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6가지 중에 2개 혹은 그 이상의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뭐 그 조건이 인정을 받은 후에 롱텀 케어의 자격을 부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있는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그 상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혜택이 좀 많고 되게 그 리치합니다. 하지만 그 상품은 뭐 아무나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은 아니시고요. 풀 메디케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롱텀 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있다는 거, 혹시 뭐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저희가 공유해드린 플랜 차트 보시면 거기서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누가 롱텀 케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6개 중에 2개 이상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런 그 터미널로지를 아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메디케이드 스펜다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들으면 상당히 생소한 이야기예요. 스펜다운? 뭐 사실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메디케이드의 그 프로그램 중에 한 일환인데, 이 스펜다운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모든 분들이 되시는 건 아니고, 스펜다운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스펜다운이라 하면 일정 부분의 내 소득을 병원비로 사용을 해서 그만큼이 내 전체 소득에서 내려가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풀 메디케이드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스펜다운의 취지이고요. 누가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조건이 돼요. 은행의 잔고도 2,000불 혹은 3,000불 미만이고, 그 이외에 다른 조건들도 나이, 그다음에 레지던트 다 충족이 되는데, 인컴 레벨이 조금 높은 거예요. 인컴 레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에 1,400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일도 조금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소셜 그 인컴을 내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합쳐봤더니 한 1,300~400불, 한 2,000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사실 풀 메디케이드 자격에는 충족되지 않죠. 그러면 사실 좀 아쉬울 수 있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QMB나 뭐 슬림비 같은 것도 되겠지만 베네핏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시거나 혹은 좀 아쉬우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신청을 해서 스펜다운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처음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고 나면 레터가 날라와요. 메디케이드가 뭐 승인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혹은 뭐 리미티드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그때 그 편지 내용에 스펜다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그 내용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정 금액을 특정 기간 동안 메디컬에 사용을 하시면 풀 메디케이드 자격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펜다운에서 그러면 내가 뭐 약 사 먹고 이런 것도 좀 뭐가 되려나 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닥터나 그 하스피털 빌도 내가 이만큼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펜다운에 해당이 되려면, 아니면 치과, 치과 빌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크립션 주력, 뭐 이외에 뭐 서플리먼트 그런 주력 같은 것들은 안 되고, 혹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뭐 꼭 휠체어를 타야 된다거나 뭐 침대를 써야 된다거나 기타 등등 어떤 메디컬 서플라이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내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다, 이런 경우도 스펜다운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그 조금 요 부분에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뒤쪽에서 이그젬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중에 웨이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단어만 보고 보면 버지니아 메디케이드 웨이버 프로그램이면 난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을래요 라고 그렇게 의미가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이 여기서 말하는 웨이버는 이제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메디케이드를 받으신 분들 중에 거동이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혼자 사시기가. 혹은 뭐 혼자 사기에 뭔가 좀 많이 불편해 보일 수 있는, 뭐 실제 여부랑 달리 외견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에 메디케이드는 기본적으로 시설에 들어가는 거를 전제를 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메디케이드의 웨이버 프로그램은 나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를 하지 않을래요의 웨이버인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시설을 간다라고 그쪽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버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나는 그 시설에 들어가서 사는 거 싫고 나는 내 집에서 내가 살 거예요. 근데 내가 살려고 그러면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시설에 들어가면 뭐 간호사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 장비나 뭐 약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시설에 들어가면서 혜택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웨이버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나는 내 집에서 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버 프로그램에 그쪽에서 받아들여주면 댁에서 필요한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을 메디케이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웨이버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디벨롭먼트 그 디서빌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어디 그 뭐 발달 장애나 뭔가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그런 그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첫 번째 거 CCC라고 되는 CCC 플러스, 그러니까 아마 그 여기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등급 중에 CCC 플러스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 웨이버를 하시게 되면 풀 메디케이드고 집으로 그래서 뭐 간병인이 오게끔 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필요한 정보, 필요한 그 서비스들을 받기 전에 이 웨이버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을 하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웨이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폼들도 다 사이트들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웨이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